안녕하세요. 다마요토의 공방입니다. 오늘은 다랑아리 만드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기존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다랑아리를 만듦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 방법, 원리를 간략하게 중간중간에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다랑아리를 만드는 원리에 대해서 같이 영상을 준비했으니 차분히 잘 따라오시면 좋은 작품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원통을 뽑기 전에 중심을 잡는 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미 다랑아리 형태를 만들려고 도전하시는 분들이 아주 생기초부터 하시는 분들 없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중심을 잡는 방법은 알겠지만 중심의 모양도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다랑아리 내가 원하는 굽의 넓이, 네, 요 넓이를 중심 잡을 때부터 모양을 어느 정도 갖춰주면 만들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보통은 산 모양으로 중심을 잡는데요. 그 모양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굽의 넓이와 형태에 따라서 그 모양도 어느 정도 맞춰주면 좋겠죠. 그래서 중심을 잡을 때도 이런 모양을 맞춰주면 좋고, 특히 이 옆선도 가급적이면 맞춰주면 나중에 원통의 두께를 뽑을 때 유리합니다. 그 점을 포인트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구멍을 뚫어줍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집어 넣을 공간을 만들어줬고요. 이 손가락으로 지그시 타고 들어가서 내가 주먹을 넣을 공간을 만들어주는 모습이죠. 이런 식으로 내 주먹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줬고요. 이거를 좀 집어넣고 빠른 수직, 그리고 옆에 선을 저희 흔들리지 않게 거들어줍니다. 이렇게 구멍을 뚫었는데요. 지금 안선이 어떤 모양이냐? V자 모양이에요. 이렇게. 네, V자 모양을 바닥을 펴서 이렇게 골을 만들어 줄 거예요. 바닥을 잘 펴주는 게 중요한 이유가 원통의 두께를 밑에 부분이 잘 안 뽑히죠. 근데 그 부분을 바닥을 평평하게 펴서 옆에 부분을 최대한 살을 없는 상태에서 그 골을 걸어서 회전력을 이용해서 올리는 게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V자 모양에서 먼저 바닥을 평평하게 펴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바닥을 피는 손은 손가락 요 손으로 보고 피고 있습니다. 요 손가락으로 제 몸 쪽으로 당겨줄 거예요. 회전을 걸어서 왼손은 받쳐줍니다. 이런 식으로 바닥을 펴준 모습이에요. 바닥의 모양을 조금 더 예쁘게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뽑아 올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번 오므려 줄 거예요. 오므려 줄 때도 이 옆을 그냥 누르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떠 앉아서 위로 올리듯이 이렇게 오므려 줄 겁니다. 물레판 밑에부터 전을 충분히 져가면서 오므려 주세요. 다시 한번 오므려 줄게요.
주변에서 이제 몰래를 어떻게 하면 잘 차요? 라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도 몰래를 잘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에 대한 해답을 명확하게 말씀 못 드려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해드릴 수 있는 건, 내가 얼마나 이 몰래 앞에 앉아서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고 열정을 쏟느냐, 이게 몰래 실력의 가장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재능도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무엇보다도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몰래 앞에 성실하게 투자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숙련이 됐다면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몰래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게 성질을 이용을 해서 형태를 만드느냐, 이렇게 되겠죠. 네. 자, 막간을 위해서 잡소리를 했는데요. 중요한 키워드는 바닥을 폈죠. 바닥을 V자로 폈으면 여기 고리 하나 잡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안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 바닥에 핀 이 골을 따라서 받쳐서 회전에 의해서 이렇게 위에 올릴 거예요. 이거를 강한 압력을 줘서 쥐어 짜듯이 하면 물론 살이 빠지겠죠. 그런데 살이 빠진 살이 위로도 가겠지만 이 밑으로도 가요. 네, 그래서 힘은 있는 대로 들어가지만 살이 빠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골을 걸어서 회전력에 의해서 위로 올릴 거예요. 중요한 건 팔의 각도가 이렇게 눕히거나 하면 안 됩니다. 수직으로 꼭 잡아줘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이런 식으로 원통을 뽑았는데 한 방에 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호흡과 힘을 맞춰서 그 템포를 잃지 않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굳이 한 큐에 뽑을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원통의 두께가 고르게 뽑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원통의 두께가 두께가 일정하게 뽑혀야 된다는 거. 요게 안 된 상태에서 배를 내면 의미가 없어요. 예쁜 선도 안 나올 뿐더러 기물을 만들었을 때 너무 두꺼워가지고 쓸모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원통을 예쁘게 뽑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보다 더 높게 원통을 뽑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형태가 다랑아리 형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거를 감안을 해서 두께를 뽑아주면 좋겠죠. 자, 이번에는 배를 낼 건데요. 배를 낼 때는 손이 더 밑으로 가고 바깥손을 그 위에를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걸어서 이렇게 배를 내줄 거예요. 여기다 거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다 거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자신의 기호에 따라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호흡과 힘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라고 했죠. 예. 중요한 건 근데 내가 쉬었던 부분 있죠. 거기를 기억했다가 그 볼을 따라서 다시 형태를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배를 낼 때 여기 배 다랑아리가 옆에가 넓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바깥으로 밀어내는 분들이 계시는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까 바닥이죠. 물레 바닥, 이 바닥부터 바닥 한번 펴준 다음에 요 선을 따라서 천천히 끌어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다랑아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달을 띄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압력으로 바깥으로 밀어서 배를 내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회전, 그 골을 따라서 여기 골을 내서 회전하는 회전력에 의해서 손을 대다 보면 중력을 거스르는 그 묘한 찰나의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을 잘 이용을 해서 형태를 만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을 써서 그 느낌을 찾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선 첫 번째로 바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냥 옆에서부터 그냥 배를 내는 게 아니에요. 안쪽 손을 바닥에 타고 천천히 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형태가. 바닥부터 배를 내다가 어느 때 옆면부터 되냐, 이렇게 선이 흐트러졌을 때 이런 부분은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배를 걸어서 내줄 수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전체적인 원리는 바닥부터 시작된다는 거 중요합니다. 바닥을 쓸어 담듯이 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짝 골을 내고요. 골을 따라서
배를 내줄 때 바깥선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이 안선이에요. 안선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선이 연결이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깥선은 안선이 맞으면 깎아서 맞추기가 쉬워요. 근데 반대로 바깥선을 맞는데 안선이 안 맞는다, 그럼 나중에 깎을 때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바깥에 보여지는 선보다 안에 선이 바닥으로부터 얼마나 자연스럽게 선이 연결되느냐, 요게 다랑알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를 어느 정도 낸 다음에 전을 꺾어주면 흔들리는 게 덜해요. 그래서 한번 꺾어줬고요. 다시 바닥부터 정리해주고, 바닥을 예쁘게 펴준 다음에 고리를 걸어서 이런 식으로 바닥을 볼록하게 내줍니다.
지금 영상 잘 담길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살짝 배를 냈어요. 지금부터는 조금씩 요 바닥을 연결되는 배를 살짝 내주면서 전체적인 선을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전의 모양을 뭐 전통 도자기는 우리나라 전통 도자기 저는 이렇게 사실 생기지 않았죠. 이렇게 조금 벌어지는데 그거는 나중에 깎아서 맞춰도 되고 그런 이유에서 전의 두께를 원톱 뽑을 때 좀 두껍게 남겨두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오늘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 보았는데 어깨선을 살짝 손을 대볼게요. 자, 오늘은 다랑아리 만들기를 해봤는데요. 자, 핵심 키워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물레 중심을 잡을 때 산 모양이 아니라 다랑아리 굽의 넓이를 계산을 해서 그 굽의 넓이 되고 중심을 잡을 때 중심 모양을 이렇게 잡았죠. 산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그렇게 하고 구멍을 뚫고 바닥으로부터 한 3cm에서 한 4cm 정도를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V자로 구멍이 뚫어져 있는 바닥면을 평평하게 이쪽 바닥면을 이렇게 평평하게 펴줬고요. 그 다음에 한번 오므렸죠. 오므리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골을 타고 손을 걸어서 회전을 이용해서 원통을 뽑았습니다. 원통을 뽑을 때 중요한 건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아도 되지만 이 축이 되는 이 팔이 이렇게 누워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딱 제대로 서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회전력을 이용해서 원통을 뽑아줬죠. 원통을 한 방에 뽑을 수도 있고 두 방에 뽑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호흡과 힘을 유지한 채로 해야겠죠. 그렇게 해준 다음에 원통이 제대로 뽑혔다. 그 다음에 배를 내줄 때는 포지션이 바뀌어서 안손이 더 밑으로 들어가고 윗손을 바깥손을 그 걸어주는 위쪽 부분을 잡아줘서 배를 내줬죠. 지금 키워드만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물레를 돌리면서 막히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물레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조형을 위주로 하는 사람이라 물레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 완숙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테니까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질문 같은 거 하시면 최대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다랑아리를 만드는 이유는 이 형태를 만들어서 내가 이걸로 작품을 완성을 해야겠다라는 개념보다는 정신 소양을 하는 기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다랑아리 만드는 작가는 아니지만 다랑아리에 숨겨져 있는 조형적인 긴장감이라든지 거기에서 얻어지는 양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흙의 성질, 흙이 가지고 있는 물성을 이해할 만한 형태 중에 이 다랑아리가 가장 저는 이상적인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랑아리 작품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그 표현의 깊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해 폭이 미처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이 다랑아리를 만드는 그 자체에서는 그러니까 다랑아리 형태를 만들어지면서 얻어지는 그런 혜택들을 누리고자 이 형태를 만들고 있어요. 두서없이 정리된 저의 이야기 그리고 작품 다랑아리 만드는 과정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미크론이 지금 난리죠? 자,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